네,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고 다음 주에 투자 방향 그리고 투자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코스피 지수는요, 네, 파죽지세입니다. 네, 이제는 3,000포인트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포인트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73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913.7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코스피는 3,0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의 끈이 보입니다. 자, 한 주간의 상승률은요. 코스피 3.72%, 네, 그리고 코스닥 3.18%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이유는요. 네, 외국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는요. 이제 여러분들 과연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사냐? 네, 이게 중요한데 외국인들 그 매수세를 보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환율하고 기준금리. 네,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라 미국 기준금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요. 지금 뭐 굉장히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1,082원. 1,000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 지금 그런 거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미국은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찍어낸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수출할까요? 중국, 한국 이런 신흥국들에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은 이렇게 막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해외 자산들을 사들이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니죠. 네,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도 특별한 시그널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부분은 일단은 예의주시하되 특별한 시그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는지 여부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추세, 외국인의 매수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 네, 차라리 조금이라도 사놓고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체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이 달러, 네,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 막대한 달러를 가지고 어디를 매수할까요? 네, 한 주 동안의 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쪽 현대, 기아차, 네,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호재가 있었죠. 네, 대만에 공장이 있는 마이크론 공장이 잠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디램 반도체 현물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봤을 땐 금요일은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었는데 그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의 정전으로 인해서 한층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는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해외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했습니다. 내년에 전기차 본격적으로 출시되는데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네, 또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은요. 아시다시피 시총 상위 종목의 이 긍정적인 부분, 네, 아무튼 패시브 자금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시총 상위 종목은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희소식이 들어왔죠. 네, 아시다시피 중국의 중앙선전부 산하에서 국가신문 출판서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게임, 그 다음에 뭐 영상, 드라마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한국 게임 중에선 처음으로 판호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 실질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두 나라의 그 국가의 게임은 판호 허가를 잘 내줬습니다. 미국은 10개 이상의 게임을 판호를 내줬고요. 그리고 일본은 40개 이상의 게임에 판호를 허가해 줬습니다. 물론 올해는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게임 업체들의 판호는 내주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 건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게임들은요, 국내에서 매출 10위권에 6개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이 이제는 좀 해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년이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컴투스의 서머너즈가 판호 허가를 획득했고,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또 게임 하나가 더 판호 허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안 보이는 그 천장을 컴투스가 뚫었기 때문에 우리 다른 게임 회사들 새로운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게임주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현금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굉장히 게임 회사들 중에서 우량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번에는 또 좀 나쁜 소식이죠. 네, 희소식이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서울 2주간의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밤 9시 이후에는요, 영화, PC방, 학원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밀접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거의 뭐 셧다운 수준이죠. 네,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00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통제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병상 숫자도 서울 수도권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수능 고3 수험생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능을 잘 보셨으리라 저는 믿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막대한 유동성, 이 유동성은 어디에서 왔냐? 바로 미국에서 왔죠. 미국이 가장 많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게 달러입니다. 막 찍어내도 됩니다. 이유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각 나라, 특히 신흥국, 대만,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이 세계의 핵심 신흥국들한테 엄청난 이 달러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이 달러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현재 엄청난 빚이죠.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채를 당분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채를 멈춘다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도 경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확인을 하실 게 환율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또 한 가지는 위안화 환율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안화 환율이 견고하고요. 예를 들어서 위안화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위안화 강세가 꺾이면서 위안화도 약세로 변하면서 증시가 급하게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현금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상승장을 즐기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외된 업종보다는요,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IT,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는 좋아 보입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글로벌 D램 반도체 3위. 증시에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이제 IT 섹터가 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냐. 이 글로벌 D램
네, 이쪽에서 이제 반도체 순위에서 3위인 마이크론이죠. 네, 마이크론에서 대만 공장에 1시간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 정전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작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심리적으로 이 반도체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디램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디램 현물가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디램 현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과 기관들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네, 마이크론 전체 생산량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는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고요. 단지 1시간 정도 정전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삼성전자 10만 원까지 갈 겁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 10만 원까지 간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7만 전자 도달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는 근거는 아시다시피 디램 쪽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 쪽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은 독보적인 1등입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마진율 부분에서는 애플에 못 미치지만은 이렇게 멀티플레이어를 다양하게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고 전 사업 부분이 내년에는 성장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길게 10만 전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고요. 자, 현대차, 기아차. 네, 이번 주에 제가 강조했던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네, 다행히 어떻게 보면은 애널리스트, 네, 저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의 그 예측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력을 기반으로 한 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 제너시스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오닉이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아이오닉 하면은 저는 BTS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BTS를 통해서 홍보 영상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의 미래적인 이미지를 잘 투영한 홍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오닉 브랜드에서 아이오닉 5가 내년에 출시가 되는데 이 아이오닉 5부터는요.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 지금 현대차는요. 마진율이 높은 SUV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년은 전기차 브랜드, 네, eGMP. 그런데 여러분, eGMP 플랫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의 코나 EV가 화재 사건이 일어난 요인 중에 하나는요.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내연기관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그 고효율 부분 때문에 저는 화재가 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하면요. 전기차를 모듈화 시켜서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네, 전기차 플랫폼을 길게 늘어뜨리면 대형 세단.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옆으로 살짝 늘리면서 위로 또 늘리면은 SUV.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GMP 플랫폼을 발표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쪽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생산하면서요. 일단 전기차 쪽으로만 전용 플랫폼으로 11종을 생산하고 있고 2025년까지 25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판매를 1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하고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요. 누가 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이제 향후 이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가 방향성이 우상향이냐 아래로 하향하냐 결정이 될 건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브랜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요. 현대차 그룹이 그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그동안은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었는데요. 이 전기차로 인해서 이 매년 전기차 시장이 27% 상승하면서 거기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021년 연결 실적 전망은요. 네, 플러스 12%, 매출액은 116조 4천억 정도 기록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7조 1천억 원 정도. 그래서 올해보다 무려 138%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년에 현대차의 제너시스 고급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또 해외 진출하고요. 또 전기차 아이오닉 만들어서 진출한다면은 주가가 충분히 레벨업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기아차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 환율 계속 체크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진 부분. 네. 근데 만약에 환율이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환율을 계속 하면서요.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도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네. 금요일 날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 또 다음 주에는 건설 관련주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건설주 그리고 건설 기자재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앞으로 유임될 그런 분은 아시다시피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다음 주는 건설주, 네, 뭐 현대건설, GS건설 등등 그리고 기자재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계속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 여부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또 수혜주가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중요한 것은 다음 주 12월 10일 목요일 날이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네, 만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빠르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T 쪽 갔다가 자동차 쪽 갔다가 바이오 쪽 갔다가 아니면은 그쪽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요. 또 다른 쪽에 중소형 종목들은 또 소외되고 이런 지금 현재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쪽을 사는지 그걸 체크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살짝 수정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서 또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코너가 새로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자,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네, 여러분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좀 친숙하게 투자를 하고 생활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이 코너를 마련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떤 주식을 탐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는요. 네, 게임입니다. 게임주. 네, 게임주고 그리고 중국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임주, 중국주에는 뭐 면세점 화장품도 들어가고요.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의 중앙선전부 산하에서 국가신문 출판서, 네,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무시를 했었습니다. 네, 컴투스, 서머너즈워, 파노허가 이제서 내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일본은 벌써 수십 개의 게임들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물꼬가 저는 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한중 간의 관계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에 한중 수교 3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을 이 한중 수교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생각해서 중국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화적인 부분, 즉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의 해로 선정을 해서 이제 문화를 교류하자는 얘기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서로 뭐 미디어 컨텐츠 쪽, 그다음에 게임 쪽에 그 교류를 활발히 하자. 드라마,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중국 관련주들, 네, 게임, 미디어 컨텐츠, 화장품, 뭐 면세점, 기타 등등 중국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내년에 한 번 정도 다시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는요. 먼저 선반영됩니다. 네, 적어도 6개월 정도, 짧게는 3개월, 적어도 6개월 정도 선반영되기 때문에 내후년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내년에는 한 번 정도 네,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 문화 교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한한령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2017년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당한 피해는 엄청납니다. 네, 롯데그룹은 유통 쪽에서 중국을 철수를 했죠. 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엔터 기업들이 이 중국에 이 가수들뿐만 아니라 네, 배우들도 진출을 못했고요. 그리고 광고가 다 내려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전할 수 있는 그 홍보할 수 있는 큰 대형 전광판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전광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고요. 그냥 단순히 이런 사드 보복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중국 쪽 수출로 돈을 벌을 수가 없는 그런 기회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류는 뭐 K-팝뿐만 아니라 K 브랜드는 계속해서 이 해외 쪽으로 진출하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을 더 높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게임에 대한 판호는 서머너즈워가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승인이 나올 거고요. 몇 개 기업들 네, 있습니다. 네, 몇 개 기업들이 지금 현재 판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또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이 무료 온라인 특강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앞으로 판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의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박찬홍의 홍TV가 있는데요. 네, 유튜브 검색하고 박찬홍 홍TV 검색하시면요. 제가 각종 테마주 그리고 각종 이슈가 되는 종목들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향후에 이제 K 드라마, 영화, 공연, 네, 그리고 이제 엔터 기업들, 네, 지금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엔터주들, SM, JYP, YG 엔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만약에 한한령이 완화되면요,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엔터 쪽 실적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게임들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300만 가입자가 생긴다면요, 네, 중국은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여서 3천만 명, 네, 여기서 400만 명이면은 공 하나 더 붙여서 4천만 명 이런 식으로 중국은 저희 시장보다 10배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는 우리 기업들의 또 주가의 리레이팅, 네,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백신이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될 건데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은 중국의 요커들이 한국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면세점 좀 초토화됐죠. 하지만은 내년에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물론 지금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의 요커들이 싹쓸이해서 사가는 그런 현상은 보지를 못했죠. 하지만은 중국의 요커들이 대거 유입이 된다면은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쪽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계속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의 메인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NC소프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NC소프트는 이제 21년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다음에 아이온 2가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게임주의 주가는요. 이런 신작 게임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그 상승폭이 크고 작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그 신작 모멘텀이 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 아이온 2 신작 모멘텀이 있다.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의 주인공인 컴투스. 그런데 너무 아침에 갭이 많이 뜨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 물량이 소화된다면은 컴투스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 컴투스는 이제 신작 게임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컴투스의 신작은 서머너즈 워 IP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머너즈 워, 뭐 예를 들어서 백년 전쟁, 뭐 천공의 아레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서머너즈 워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서머너즈 워 백년 전쟁이 2월 달에 출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흥행이 많이 된다면, 그리고 또 중국에 또 인기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컴투스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면세점 쪽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호텔신라, 최악의 경우는 다 이렇게 맞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요. 뭐 예를 들어서 대형 IT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른 것처럼 자동차 중에서 대장주인 현대차, 기아차가 오르듯이 호텔신라도 면세점 대장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고요. 요커들 대량으로 방문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2년에 한옥호텔이 완공이 되면은 서울에 또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은 완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분 스튜디오 드래곤 잘 모르시죠?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손예진, 현빈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올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이제 어디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국이죠. 그래서 내년에 한알령이 완화가 된다면은 이 중국 쪽에 드라마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 콘텐츠 판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를 만들면 어디에 수출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수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아이치 같은 이제 이런 쪽에 중국판 넷플릭스 이런 쪽에다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드라마를 납품을 하게 된다면 실적이 껑충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 역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주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게임주들이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는 미르4 11월 25일 날 출시를 했는데 구글, 애플 앱스토어에서 톱 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JYP 엔터는 니주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가 꾸준하게 인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엔터주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은 거는 JYP 엔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히트는 상장한 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가장 리스크가 컸던 BTS의 군대 연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리스크가 없고, 거기에 발맞춰서 BTS의 신곡 Life Goes On이 미국 빌보드의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만든 음악 중에서 1등한 거는 이게 처음이고요. 예전에 이제 강남
그 강남 스타일의 싸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등까지는 한 적이 있어도 BTS처럼 1등 한 적은 없습니다. 연이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위버스라는 스타샵이 있는데 이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게임주로는 웹젠이 있고요. 2021년 뮤 IP를 이용해서 신규 게임을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전민기적 2 내년 초에 출시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국의 설화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광군제 11월 11일 광군제에서 여기 그 설화수나 이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이커머스 협업을 강화하면서 네이버 쪽의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한령 해제되면서 요커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요, 지금 이제 카지노 산업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한령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완화된다면 분명히 이런 카지노 쪽 매출이 좋아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를 통해서 종목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워낙에 또 탄탄한 내용으로 지금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 가야 될 게 있죠. 대표님만의 매매 기법인데요. 네네. 오늘은 RSI 기법 어떤 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승 매매 전략은요, 여러분들 그 투자를 하실 때 단기적 관점 그리고 중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에서 이 보조 지표나 그 다음에 이 필승 매매 전략을 아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봉사가 눈이 떠지듯이 투자 전략이 확 눈에 떠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매매 타이밍을 알아맞추는 보조 지표가 RSI입니다. 주식 매매에서 타이밍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고점에서 사면은 안 되죠. 저점에서. 그것도 너무 저점에서 사면 언제 오를지 모르고요. 그렇죠. 근데 이 고점과 저점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정확한 보조 지표가 바로 RSI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RSI 지표는요, 주가의 움직임, 그 다음에 방향성,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신호를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상승 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50이 있고요, 이 밑으로는 30이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70이 있는데, 보시면은 5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매수 세력이 강하다.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매도 세력이 강하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선, RSI 기준선을 50선으로 보고요. 또 70 이상으로 있을 때는 여기 위에 있을 때는 과열권,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과매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SI는 천장과 주가의 천장 그리고 주가의 바닥을 파악할 때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70이 올라갔다가 과열권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깨지면은 매도 포지션, 30을 밑으로 떨어져서 과매도권에서 다시 올라가면은 매수 포지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열심히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RSI 보조지표가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과매도권이죠. 과매도권입니다.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 과매도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시점으로 잡고요. 이렇게 주가가 꼭지에 있어요. 꼭지에 있으면서 주가가 꼭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꼭지에 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RSI 지표가 이렇게 70m로 꺾이면은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식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고 했죠. 그것을 이 보조 지표로 얘기할 때 RSI 지표를 보시면 되는데, 자, 고점이에요. 이 고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RSI 지표가 있는데 RSI 지표에서 여기가 이 빨간 선이 70이에요.
네, 그리고 검정선이 50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30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70, 이 과매도, 그러니까 과열권에서 70을 밑으로 하방으로 때리면은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매도 시점을 잡았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준선을 보면 되는데 기준선을 깰지 안 깰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RSI 지표, 네, 이게 상향으로 올라갈 때, 상방으로 올라갈 때, 30에서 다시 돌파할 때 그때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이거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요,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뭘 보고 여기가 저점인지, 분명히 그때 이 주요 지지선과 갭 차이가 있었는데 저기서 사야 될지 더 떨어질지 고민이 되시죠? 그때는 RSI 30으로 상향 돌파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또 고점권에 있고 또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죠? RSI가 30으로 턴할 때 그때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포스코인데 요즘에 그 철강주들 핫하지 않습니까? 네, 철강주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네, 이 지점에서 여기서 하락이 멈추는 시점, 그거를 아는 부분은 이 RSI 30선을 상향 돌파하는지, 네, 그리고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럼 고점에서 이게 꺾이는지 여부는 RSI가 70선 하향 돌파, 네, 이것을 매도신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 마지막으로 이 저점, 네, 저점이 왔어요. 거기에서 보시면 RSI 30, 네, RSI 30 그 기준선이 상향 돌파하는지 그때 매수 시점을 잡고요. 또 만약에 여기에서 RSI 70 밑으로 꺾인다. 그럼 뭐라고 했죠? 아, 단기 고점이구나.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RSI라는 그 지표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